수업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광역도시계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이제 국계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국계법은 먼저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합니다. 계획으로 규제를 해놓고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다룬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국토 전체를 계획으로 먼저 규제한다고 했으니까 계획이 먼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공법에서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뭐였습니까? 둘 이상. 그렇죠?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관할에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이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관할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이런 추상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는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부르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법은 규제법이니까 역시 규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본계획 같은 걸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어서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킵니다. 요 계획이 뭐였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자, 오늘 요 광역도시계획부터 보도록 하죠. 페이지가 50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이렇게. 자, 뭐 저번주에 했던 거 복습도 할 겸 계획 어떻게 만드는 거? 계획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도 어떻게 만들까요? 수립하고 승인하고. 계획이니까 똑같이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기초조사.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기초조사. 그 다음에 기초조사하고 나면 뭐 합니까? 의견 청취하죠. 의견 청취. 기초조사하고 나면 의견 청취. 의견 몇 번 듣죠? 2번. 그렇죠. 민법이랑 학계로 하나다 너무 바쁘죠? 괜찮습니다. 공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복습할 도록 할 테니까 좀 줄을 맞추죠. 그래서 수립하기 전에는 맨 처음에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몇 번 듣습니까? 라고 하면 항상 2번 듣는다고 그러죠. 한 번은 누구한테 듣습니까? 주민한테. 한 번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회. 이렇게 의견 들었죠. 그러면 이제 계획 만들었습니다. 계획 만들고 나면은 계획 만든 사람이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을. 이 승인 신청한 사람, 승인을 할 사람은 잘 모르는 거는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만드는 절차가 요건데 광역도시계획도 똑같이 이렇게 만듭니다. 똑같이.
그래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는데 의견은 2번, 주민한테 1번 듣고 의회한테 1번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립하고 나면은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즉 특별시, 서울시가 내지는 뭐 인천시가 내지는 뭐 광명시가 아니면 저 가평군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2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서울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만 가지고도 충분했던 거죠. 충분했던 건. 근데 80년대 이후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서울은 600년이나 된 도시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 서울 안에서는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의 문제를 예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만 가지고 해결하다가 이제는 이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안에서 만드는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 군을 끌어들입니다. 여기 고양시의 일산, 부천의 뭐 중동, 안양의 평촌 같은 것들, 이런 일기 신도시, 성남의 분당, 이런 일기 신도시들을 만드는 거죠, 서울 주변에. 그래서 이런 데서 90년대 초에 일기 신도시를 만들 때 여기는 경기도의 아파트가 부족해서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의 경기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 내지는 뭐 시랑 군이랑 협력할 필요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 이상의 시군을 묶어가지고 이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서울을 주변으로 해서 2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한번 보죠. 여기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인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부천, 그 다음에 뭐 광명, 그 다음에 과천, 그 다음에 뭐 안양, 그 다음에 군을 하나 넣기 위해서 이쪽에 뭐 구리 빼고 남양주, 그 다음에 가평, 그 다음에 여기 뭐 춘천, 대충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은 2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인데, 이 안에서 2 이상의 시군이 어디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 자, 볼까요? 2 이상의 시군이 대답을 못 하시겠죠? 모른다 하면 되죠. 모른다. 2 이상의 시군이 저기서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2 이상의 시군인지를 먼저 지정을 해줘요. 지정.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2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모르니까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관할에서. 특별시는 특별시에서, 광역시는 광역시에서, 시는 시에서, 군은 군에서, 어디서 만드는지가 이미 법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2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2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정을. 자, 보죠.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서울, 부천, 인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묶어보죠. 노란색으로. 이런 데서 여기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빨간색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 남양주, 가평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흰색 하나 묶고 가평, 춘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해도 경우의 수는 수도 없이 많이 묶을 수도 있죠. 여기 어딘지를 모르니까 먼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정. 이렇게. 자, 근데 지정을 할 때 보면은 노란색처럼 서울, 부천, 인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을 때는 서울시장이 묶는 게 좋을까요? 부천시장이 묶는 게 좋을까요? 인천시장이 묶는 게 좋을까요? 서울시장이 힘이 제일 세니까? 인천시장도 같은 동급인데 서울시가 묶으면 서울시에 유리하게 할 거고 부천이 묶으면 부천에 유리하게 묶고 인천도 마찬가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묶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노란색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때는 이 사람들보다 위에서 이걸 묶어줍니다. 먼저 여기를.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할지 빨간색에서 할지 파란색에서 할지 이걸 정할 때는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여기가 지정이 되면은 거기를 광역, 계획권 이렇게 부르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위에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시장, 인천시장, 부천시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장이죠, 국장. 자, 부천시는 경기도 부천시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인천시장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부천시장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고, 그게 국장. 이렇게. 자, 그럼 빨간색에서 한번 묶어봐. 부천, 광명, 과천, 안양을 묶습니다. 그러면 요거 누가 묶어주면 됩니까? 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안양시니까 경기도지사가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서울, 남양주, 가평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누가 묶으면 됩니까? 국장이. 서울시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가평군인데 경기도지사, 서울시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국장이. 그 다음에 만약에 남양주랑 가평만 묶으면 경기도지사가 묶으면 되죠. 경기도 남양주, 경기도 가평군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평군이랑 춘천시랑 묶습니다. 누가 묶으면 됩니까? 경기도고 춘천은 강원도죠. 그러면 경기도랑 강원도보다 위에 있어요. 경기도랑 강원도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묶으면은 경기도의 일부와 강원도의 일부가 묶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장이 묶어줍니다. 기초지자체 두 개가 묶여도 국장이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요 안에서 묶어보니까 묶는 사람이 지금 몇 명 나왔습니까? 지정해주는 사람이?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아니면 도지사. 자, 여기 보세요. 노란색처럼 서울, 부천, 인천 이렇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죠. 여러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묶어졌죠. 근데 여기 빨간색처럼 같은 경기도 안에서 부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안양시 이렇게 같은 도 안에서 묶일 때는 도지사가 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남양주랑 가평만 묶으면은 같은 경기도 안이니까 도지사가 묶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묶어봐도 2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서울부터 해가지고 부산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싹 다 묶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묶으면 됩니까? 국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도지사, 대전시장, 뭐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경남도지사, 그 다음에 부산시장 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국장. 그러니까 아무리 묶어봐도 사람은 2명밖에 안 나옵니다. 2명밖에. 자, 그래서 먼저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지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근데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같은 도 안에서 지정이 될 때 그거를 앞으로는 제가 관할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관할이 같다라고. 같은 도 안에서 요 빨간색처럼 부천, 광명, 과천, 안양 이렇게 묶을 때 같은 도 안에서 묶을 때는 방금 누가 지정했습니까? 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묶어주면 되죠. 경기도지사가 지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서울, 부천, 인천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있습니까? 국장이. 즉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를 앞으로는 제가 관할이 다를 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국장.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지만은 나눠보면은 딱 두 경우만 같은 도 안에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도 안에서 지정이 될 때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국장이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아니면 도지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지정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계획 수립하는 절차, 이 절차를 쭉 거치는 겁니다. 기초사고, 의견 듣고, 수립하고서 협의심에서 승인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을. 근데 이 둘 이상의 시군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서울, 부산, 이 두 도시를 묶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이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아까 일기 신도시를 예를 들었죠. 서울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시군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즉 동떨어져 있는 얘네들은 안 됩니다. 지금 요거처럼 서울부터 부산까지 쭉 묶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동떨어져 있는 얘네들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둘 이상의 시군은 그냥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라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에 전부를 묶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부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죠. 전부 또는 인접한.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는 거 서울, 부산 이렇게 묶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이런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원칙은 이 관할구역 전부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서울에서 부천을 묶을 때는 부천시 전부가, 그 다음에 광명을 묶을 때는 광명시 전부가 들어가는 게 원칙.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부를 묶는 게 원칙인데 일부가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가 들어갈 때는 책임 없는 것 같던데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요게 이제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지정의 절차인데, 지정을 할 때는 먼저 이건 이제 지정의 절차인데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면 통보해준다. 통보. 요게 지정의 절차입니다. 통보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계획 만드는 사람한테, 수리권자한테. 계획 만들라고 지정했으니까 빨리 계획 만들어 라고 통보해줍니다. 이렇게. 자, 지정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자, 의의부터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에,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하얀색인지 여기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 둘 이상의 시군 지정된 여기를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릅니다. 광역계획권. 그리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죠. 뭐 장기 발전 방향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을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광역계획권 내의 시군들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만을 직접적으로 행정청 내부에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보시죠. 자, 지정하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네, 국장 아니면 도지사. 거기 크게 박스를 해놓으십시오. 맨 앞에 국장 또는 도지사. 지정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아니면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밑줄,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 밑줄,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면은 거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고,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이 밑줄 둘 이상, 그 밑에 줄 가로 안에 시도 밑줄, 요거 저 노란색처럼 서울, 부천, 인천 이렇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죠. 시도에. 이럴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밑줄. 요걸 저는 여기 필기에는 관할이 다를 때라고 해놓은 거죠. 관할이 다를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광역계획권, 동그라미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도 밑줄 하시고 도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은이란 말을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같은. 이렇게 넣으면 훨씬 더 읽기가 편합니다. 같은 도 안에서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즉 요 빨간색 부천, 광명, 과천, 안양 이렇게 묶일 때 같은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 그래서 저는 요걸 관할이 같을 때라고 앞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도 안에서 지정되는 경우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둘 이상의 시도, 즉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 다음에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밖에 없으니까 지정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지정권한이 있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의견 청취 및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을 지워버리고 그냥 지정 절차라고 쓰입니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 그러니까 지정 절차 해놓고 옆에다가 요거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하고 요거 써주시면 간단하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절차는 먼저 의견 듣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거치고 지정하고 통보하고. 자, 지정하는 사람 딱 두 사람이죠.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까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까요? 중앙. 도지사 갈 때는 당연히 또 지방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보시면은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의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도지사 갈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면 밑에 통보해줍니다. 통보. 그러니까 3번, 4번을 합하면 지정의 절차입니다, 이게. 3번, 4번이.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의사,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게 시도의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수립하는 사람입니다. 계획 수립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빨리 계획 만들어 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자, 요까지가 지정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나오는데, 수립권자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그러니까 부천, 광명, 과천, 안양 이런 데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이런 데서 빨간색에서는 먼저 도지사가 지정을 해줍니다. 계획 만들라고. 자, 2명 이상이 모여서 뭔가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협의해서. 같이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여기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해주고 나면 부천, 광명, 과천, 안양 시장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같이.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처럼 서울, 부천, 인천이 묶였죠. 그러면은 국장이 여기를 묶어주면은 서울시장, 부천시장, 인천시장이 계획을 같이 만들면 되겠습니까? 네가 아니고, 자, 서울시장, 인천시장은 광역지자체입니까? 기초지자체입니까? 광역지자체죠. 근데 부천시는 기초지자체죠. 서울시장, 인천시장은 부천시장과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레벨이 다르니까. 여기는 서울과 인천이랑 부천시가 묶인 게 아니라 경기도의 일부가 묶였다고 생각해요. 경기도의 일부가. 우리 집 애가 앞집 애한테 뚜를 맞고 온 거죠. 그러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앞집 배를 딱 눌렀습니다. 근데 앞집에 아버지가 나온 게 아니라 앞집에 애가 나왔죠? 그럼 내가 그 애를 조업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애를 내보내야 됩니까? 애를 내보내야 돼요. 레벨이 같은 애들끼리 해야죠. 앞집 아버지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나서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애가 나오면은 애를 내보내요. 여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나오면은 여기서는 부천시 애를 내보내면 안 되고 내가 나가야 되고 경기도지사가. 즉 여기서는 서울, 경기도, 인천이 묶인 거니까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빨간색은 관할이 같을 때죠.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그 도 안에 있는 시군이 여기서처럼 뭐 남양주나 가평 이렇게 묶어보면은 남양주 시장이랑 가평 군수 이렇게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같이 만든다. 같은 도 안에서 묶일 때는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근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 이럴 때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즉 시도지사가 같이 만든다. 시도지사가 계획을, 즉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공동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같이 만드는데, 자, 관할이 같을 때 N은 같은 도 안에 있는 거니까 시군이 계획을 같이 만든 거죠. 시군이 남양주 시장이랑 가평 군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군이 공동으로 만드는데, 관할이 다를 때 얘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같이. 그러니까 2명 이상이, 공법에서 뭐 둘 이상 이런 말 나오면 항상 협의해서 합니다. 협의해서. 그러니까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근데 지정해주고 나서 이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한참 있다가 계획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정되고 나면 이 수립하는 사람은, 지정하고 나면 수립하는 사람, 시, 군, 시도한테 통보를 해주죠. 통보받고 나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요. 승인 신청. 자, 예전에 신청자 빼고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수립했죠. 수립하고 나면은 이 수립권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승인 신청까지 하는 거지. 승인 받는 거는 승인권자가 합니다. 승인권자.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할 수 있는 거는 3년 내에 승인 신청하는 것까지 하는 거지. 승인 받는 거는 승인권자가 이렇게 밀어버리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수립권자는 승인 신청까지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3년 안에. 그래서 지정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리고 지정해주고 나면 3년 안에 이 공동으로 하는, 관할에 같을 때는 시장 군수,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요게 원칙. 그 다음에 3년 안에 계획 만들려고 했죠. 승인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안 하면 이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했을 때 요럴 때 N은 관할이 같을 때, 즉 같은 도 안에서, 요 빨간색이죠? 부천시장, 광명시장, 과천시장, 안양시장이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합니다. 이러면은 도지사가 직접 수료, 직접 도지사가.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를 때, 여기 노란색처럼 인천, 부천, 서울 이렇게 묶었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계획 안 만듭니다. 그러면은 국장이 직접 수료, 국장이. 그래서 원칙은 3년 내에 공동으로 하는 사람, 관할이 갔을 때는 시장 군수,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 만들어서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은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직접 수료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국장 나오면은 꼭 따라 나오는 게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수료합니다. 국장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책에 순서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일단 쭉 써놓고 하겠습니다. 쭉 써놓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원칙은 해야 되는데,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끼리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이럴 때 협의가 안 되면은 싸우고 있겠죠. 이 싸움을 말려줘야 됩니다. 부천시장, 광명시장, 과천시장, 안양시장이 싸우고 있으면 싸움 누가 말리면 되겠습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사람, 위에서 도지사가 싸움 말려줍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싸우고 있죠. 싸움 누가 말리면 됩니까? 국장이. 그래서 여기 관할이 같을 때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도지사가 싸움 말려주고, 관할이 다를 때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되면은 국장이 싸움 말리는 거를 조정한다라고, 조정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싸울 때 시장 군수가 싸우면 도지사가 말려주고, 시 도지사가 싸우면 국장이 싸움을 말려줍니다.
요거를 조정해준다라고 합니다. 조정. 그 다음에 수리권자랑 승인권자는 역시 상하관계를 가지겠죠. 시장 군수가 계획 만들었습니다. 누가 승인하면 됩니까? 시장 군수가 만들었는데? 도지사. 네, 도지사. 관할이 같을 때, 이럴 때는 도지사.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를 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계획 만들었죠. 누가 승인하면 됩니까? 국장이. 승인권자도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자, 보면은 이게 권한자 싹 다 쓴 겁니다. 권한자. 뭘 많이 써놨는데 지정하는 사람이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그렇죠? 요 지정권자가 다 합니다,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주면은 수립은 누가 합니까? 공동으로, 같이 한다라고. 공동으로. 요것만, 공동으로. 그러니까 관할이 같을 때는 도 밑에 있는 시군이, 관할이 다를 때는 둘 이상의 시도니까, 이럴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계획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지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세워. 지정권자가. 그 다음에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야 되죠. 근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웁니다. 그럴 때는 지정권자가 역시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계획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요거밖에 없어요.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공동으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밖에 없죠.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고, 이 지정권자가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직접 계획 만들고, 협의가 안 될 때 조정해주고, 계획 만들 때 승인해주는 사람도 지정권자. 이렇게 지정권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것들 몇 가지 해보죠. 여기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의무죠. 그 다음에 이 기초조사, 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하고 이 자료를 그냥 버려버리면 아까우니까 기초조사 정보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조사 정보 체계. 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 기초사의 내용을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가서 준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근데 기본계획 하면은 요거 하고 기초사,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거 하고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토지 적성평가랑 재 취약성 분석,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 다 하고, 광역도시계획 규정된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가면은 토지 적성평가, 재 취약성 분석이 포함된다. 이걸 더 추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기본계획에서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방법이 뭐였습니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쳤죠. 역시 광역도시계획도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의견 들을 때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인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이 공청회 절차도 광역도시계획에 규정해놓고 기본계획에서 준용해서 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의회 의견 듣는데, 의회는 어디 의회인지가 정해져 있죠. 원칙적인 수리권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이 수리권자가 속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즉, 시, 군, 시, 도가 수립하니까 의회도 시, 군, 시, 도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여기 부천, 광명, 과천, 안양에서 계획 만들죠. 그러면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서울, 부천, 인천에서 계획 만들면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근데 여기 보시니까 국장은 뭐 국회한테 의견을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한테 계획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이걸 이제 송부라고 하고, 국장이 계획 만들어서 시, 도지사가 이걸 받으면은 이 시, 도지사는 대신 자기가 의견 들어줍니다. 자기가 의견 듣고 그 결과를 다시 국장에게 보내줍니다. 이걸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회까지 의견 들으면은 계획 만들고 협의 심의하는데, 여기 승인하는 사람은 역시 지정권자죠. 국장 아니면 도지사. 자, 관할 같을 때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도지사는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이니까 협의랑 심의도 누구랑 합니까? 지방이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그 다음에 국장은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중앙이니까 협의나 심의 역시 중앙이라고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승인하면은 이 승인권자는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줍니까? 보내주겠죠. 수립한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역시 송부한다라고 하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자기 혼자 봅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0일 이상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그러니까 권한자, 지정권자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정권자,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같을 때는 국장. 관할이 같다라는 거는 여기 같은 도 안에서, 빨간색처럼 경기도 안에서 지정이 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관할이 닿을 때 여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해주고 나면은 그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같이 만드는, 공동으로. 요게 이제 뭐 광역도시계획. 자, 책을 읽으면서 모자란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2페이지. 수립권자. 원칙,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보면은 여기 수립권자 라인에 여기 쭉 있는 사람들 보면 국장, 시도, 시, 군. 저는 이제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눠놔서 써놨는데 법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원칙 예외를 나누지 않고 국장, 시도, 시군 이렇게 다음의 구번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해서 원칙 어떻게 만듭니까? 공동으로 같이 만들. 요거만 노란색 글자만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기본계획도 그냥 수립하고 승인한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이 뭔지만 특, 광, 시, 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거. 나머지 절차들 하얀색 필기들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점점 이제 양을 늘려가면 되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노란색들.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공동으로. 왜 노란색을 쓰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노란색을 쓰지. 공동으로. 누가 같이 하는지는 당연한 거니까. 도 안에서는 도 밑에 있는 시, 군이 공동으로 하고,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가 공동으로 하니까 수립하는 사람은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1번, 2번이 제가 써놓은 여기 원칙입니다. 1번이고, 동그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이렇게. 자, 광역계획권의 밑줄. 같은 도. 같은 도 안에서는 도 안에 있는 그 점점 뒤에 시장, 군수가 밑줄 하시고, 시장, 군수가 공동 동그라미. 시장, 군수가 공동. 이거 여기 부천, 광명, 과천, 안양, 시장들이 모여서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게 원칙이죠. 관할이 같을 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밑줄. 둘 이상의 시도. 자, 요거는 관할이 다를 때겠죠. 둘 이상의 시도가. 이럴 때는 아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시도지사가 밑줄. 뒤에 공동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칙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같이.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요거죠. 자, 이 사람들이 원칙은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3년 안에 승인 신청해야 되죠. 근데 3년 안에 안 하면 요게 이제 3번, 4번에 나오는 거죠. 3번, 4번에.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 밑줄. 자, 시장, 군수가 계획 안 만들죠. 관할이 같을 때입니까? 다를 때입니까? 같을 때. 요럴 때는 시장, 군수보다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직접 하죠. 그래서 3년 동그라미 하셨고, 시장, 군수 밑줄 하시고, 그 뒤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밑줄. 이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계획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계획 밑줄 하시고. 국가계획 나오면 이제 국장 나오는 겁니다. 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지날 때까지 관할 밑줄,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계획 안 만들었으니까 그 위에 있는 국장이 알겠죠?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밑줄 하시고. 그래서 요거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3년 안에 시도지사가 계획 안 만들면은 요때 국장 밑줄, 국장.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뭐냐면은, 자,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게 7번 보시죠. 2번, 3번. 요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2번, 3번이.
광역도시 계획을 원칙은 시, 군이 공동으로 만들고 시, 도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권자랑 계획 만드는 사람이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첫 번째,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시장 군수나 시 도지사가 계획을 만들다가 이거 나의 능력 바깥인 거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두 번째, 이 지정해준 사람이 보기에 얘네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3년 안에 승인 신청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갖고 합니다. 갖고 와갖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 두 가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거기 2번, 3번이 똑같은 겁니다. 2번, 3번 묶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랑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 관할이 다를 때죠. 이거는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때. 그래서 국장은 시, 도지사가 밑줄 요청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밑줄 필요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도지사랑 국장이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시, 도지사랑 국장이. 그 다음 그 밑에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 밑줄 하시고 그 뒤에 필요 밑줄. 요청하거나 필요하면은 시장 군수랑 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시장 군수랑 도지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있으며 돼 있고 세 번째 줄 봅니다. 세 번째 줄. 이거 조금 특이한 건데 시장 거기 쭉 밑줄 하죠.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 고까지. 자 여기 관할이 같을 때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합니다. 요청. 저희는 도저히 못 만들겠습니다. 부천시장, 광명시장, 과천시장, 안양시장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만들다가 야 우리는 도저히 못 만들겠다. 그리고 같이 만들기도 싫다라고 요청하면은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거기 끝에 경우에는 단독 동그라미.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여기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두 가지 경우. 이럴 때는 수립하는 사람, 이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이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즉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시 도지사는 국장이랑 계획을 같이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요거 관할이 같을 때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자 다시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 자 수립 누가 합니까? 공동으로. 자 그래서 관할 같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하고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가 공동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3년 안에 승인 신청해야 되죠? 안 하면 지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정권자가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누가 수립합니까? 국장이. 그 다음에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이 계획을 같이 만들죠. 그래서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시 도지사는 국장이랑 계획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게 박스 밑에 있는 2번, 3번.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즉 관할이 같을 때 시장 군수가 요청하죠. 요청하면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이럴 때는 도지사가 단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할 때는 도지사가 역시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독으로 수립하는 게 그 3번에 세 번째 줄 이하에 나오는 거.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누가 정합니까? 기준 누가 정합니까? 국장. 공법에 나오는 모든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동그라미 시고 국장 밑줄. 그 다음에 3번에 그 옆에 페이지 65페이지 쓰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옆에다.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 옆에 페이지 65페이지. 자, 읽어보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당연한 소리죠. 추상적 계획이니까.
추상적 계획이니까 추상적 계획이고 장기 계획이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근데 그 뒤에 밑줄합니다.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즉 광역도시 계획은 추상적 계획인데 꼭 추상적으로만 만드는 거 아니고 특정 부문에다가 지침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근데 65페이지 그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동그라미 2번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죠. 53페이지라고 거기 저번 주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뒤에 뭐 딴 게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요건 뭐 중요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혹시나 지문에 나왔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은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본 계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차피 관리계획으로 구체화시킬 거니까.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시죠. 나머지 기준들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가 나오죠. 자, 계획 수립할 때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사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줄 하여야 한다 밑줄. 자, 한번 읽어보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다음의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 요거를 이제 기초조사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기초조사라고 안 되고 앞에 있는 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그런 것들 쭉 써놓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그 박스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료제출 요청이 나오죠. 통계청장이 인구조사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또 인구조사 해야 됩니까? 그거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밑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네. 자료조사 해놓은 거 있으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조사 측량 의뢰. 자, 수리권자가 원래 기초조사 해야 되죠? 국장, 시도, 시군이 해야 되는데 이거 내 능력 바깥입니다. 내가 하기 너무 힘들죠. 그럴 때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맨 끝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밑줄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 예, 작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해놓고 버려버리고 계획 만들 때마다 이 조사를 하기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조사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거죠. 기초조사 정보 체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읍 보실 필요 없고 니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3번. 자, 지금 인구조사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인구조사 해놓은 게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줘야 된다. 3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 밑줄. 그래서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 체계라는 거, 요거 단어만 좀 기억을 하시고, 요 내용, 우리 방금 읽은 내용은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광역도시계획에도 기본계획에도 관리계획에도 요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내용을 준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요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게 관리계획에 나온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변경식 기초조사, 뭐 변경할 때는 처음에 거쳤던 절차를 항상 똑같이 거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했으면은 계획을 변경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청회 보시면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밑줄 주민과 관계 전문가,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에게도 의견을 듣습니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의견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자 1번부터 가로 3번까지가 바로 공청회 개최 절차입니다. 기본 계획에서는 제가 이거 안 읽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체크를 해보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지자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밑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부터 나옵니다.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일간신문에다가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를 해줍니다. 뭘 공고하는지 그런 거 보실 필요 없고 가로 2번 개최 단위.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 그러니까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부천 따로, 요 빨간색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은 부천 따로, 광명 따로, 과천 따로, 안양 따로 이렇게 관할 구역별로 개최하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다 장소 정해가지고 합니다. 여기도 서울, 부천, 인천 이렇게 묶으면은 서울 따로, 인천 따로, 부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부천, 인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 안에서 뭐 장소를 하나 정하겠죠. 뭐 이런데 하나 정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렇게.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밑줄 수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개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꺼번에 다 묶은 겁니다. 다 묶은 거. 광역계획권이 너무 넓죠. 서울에서 개최하면은 부산 사람 오기 힘들고 부산에서 개최하면 서울 사람 가기 힘드니까 이럴 때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재자가 나오는데 공청회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주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밑줄 지명하는 자가 주재합니다. 지명하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 절차인데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고 원칙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개최할 수 있고 지자체장들이 개최하는 게 아니라 주재하는 사람,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나오죠. 의견 청취. 시도, 시군이 수립할 때는 의견도 시군, 시도 의회 의견을 듣겠죠. 그래서 시도에서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군, 시도가 수립하니까 의회도 시군, 시도 의회인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거기 관계 시장 군수가 왜 들어가냐면은 여기 관할이 다를 때 서울, 부천, 인천을 묶었으면 계획을 서울시장, 부천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계획을 만들죠. 그래서 의회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근데 관련된 사람인 부천시장한테도 의견을 들어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시장 군수가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관할이 다를 때.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관계되어 있는 부천시장한테도 의견을 좀 들어주라는 겁니다. 도지사가 계획 만들지만 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국장. 여기 국장. 국장은 자기 의회가 없죠.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대신 의견 듣고 그 결과를 다시 국장에게 보내줍니다. 한 번만 읽어봅니다.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다시 국장에게 보내주죠. 힘내십시오. 화이팅. 그 옆에다가 송부를 통한 그 제목 옆에다가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 이렇게 써두십시오. 하나 더 나올 건데 거기도 그때는 이제 안 읽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쓰고 넘어갈 겁니다.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 이렇게. 그 다음에 의견 제시 기간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신청.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뒤에 밑줄 할까요?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시도지사가 계획 만들었을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죠. 근데 그 뒤에는 설명을 좀 너무 짧게 해놨는데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요거 같은 도 안에서 빨간색에서 도지사가 만든 겁니다. 부천, 광명, 과천, 안양을 이렇게 묶어줬는데 이 안에서 도지사가 계획을 만든 겁니다. 즉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시장 군수가 요청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도지사랑 시장 군수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내지는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요럴 때는 빨간색에서 도지사가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빨간색에서 경기도 안에서 승인하는 사람인 도지사가 계획 만들었는데 이걸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습니다. 승인권자가 만든 거니까. 즉 다시 한번 보죠. 관할에 같을 때 시장 군수가 만들어야 되는데 요청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시장 군수랑 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들거나 내지는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했습니다. 빨간색에서 같은 도 안에서 같은 경기도 안에서 도지사가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승인권자니까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이렇게 써놔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요청하거나 필요해서 수립권자랑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한 경우 이럴 때는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계획을 만든 거니까 승인권자가 계획 만든 거니까 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심의죠.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랑 심의를 누구랑 합니까? 국장이 승인할 때는 중앙이랑 너무 힘드십니까?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랑 하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저번 주에 막 수업하는데 사람들 나가고 이러던데 가슴이 아픈데 아직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맨 앞에 국장 밑줄 하시고 세 번째 줄에 중앙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랑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거. 그 다음에 승인, 송부, 공고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자, 국장이 이거 승인하고 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까? 수립한 사람한테 보내줍니까? 보내주죠. 송부라고 하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 시, 도지사는 공고하고 열람시켜 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저 끝에 송부 밑줄. 송부하고 맨 마지막 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 밑줄. 공고, 열람 밑줄. 그래서 송부해주고 그걸 받은 수립권자는 공고하고 열람시켜줍니다. 자, 도지사가 할 때는 중앙중앙을 지방으로만 바꾸라 이 말이죠. 그리고 수립권자한테 보내주니까 시도지사한테 보내준 걸 시장 군수한테 보내준다 라고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는 따로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공고 및 열람 이런 것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거 요거 원칙은 공동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 만들어야 되는데 둘이 막 싸웁니다. 협의하는 사람들끼리 시장 군수가 싸우면 싸움 누가 말립니까?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싸울 때는 국장이 싸움 말려주는 거 요걸 조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원칙적인 사람 시도지사는 자 시도지사가 싸웁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밑줄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에게 밑줄 하시면 되겠죠. 자,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죠? 이럴 때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역시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공고 등이 나오죠. 자, 여기 밑에 보시죠. 요거 칠판 보시죠. 원래는 빨간색에서 지정이 되죠. 그럼 부천시장, 광명시장, 과천시장, 안양시장이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끼리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은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천시장, 광명시장, 과천시장, 안양시장이 손잡고 가가지고 도지사한테 조정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막 싸우다가 광명시장 혼자 삐져가지고 도지사한테 조정해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요럴 때 자 부천시장, 광명시장, 과천시장, 안양시장이 같이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광명시장 혼자 삐져가지고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럴 때 그럴 때 도지사는 야 가서 다시 협의하고 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같이 왔을 때 다시 협의하고 오라고 할까요? 광명시장 혼자 삐져서 왔을 때 다시 협의하고 오라고 할까요? 혼자 왔을 때. 그래서 그 밑에 국장은 단독 동그라미 단독
같이 왔는데 다시 협의하고 오라는 거는 또 싸우고 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삐져서 광명시장 혼자 쫓아왔을 때 이럴 때만 야 가서 다시 협의하고 와라고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가 장안에 밑줄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 이걸 재협의 권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했을 때만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내가 직접 조정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조정 절차. 국장은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밑줄 심의를 거쳐. 자,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자, 조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죠. 국장이 할 때는 심의를 거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조정해주면은 그 결과를 무시하면 안 되고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저 끝에 나오는 거. 맨 끝에. 그 3번 맨 끝에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준용부정 됐고, 이거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핵심 정리해서 뭐 절차가 쭉쭉 나오죠.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공청회, 그 다음에 의견 청취라고 내는데 그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나면은 협의하고, 심의해서 승인해주고 나면 승인권자가 송부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공고하고 연락합니다. 이렇게 절차들은 우리는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특징, 장기계획이라는 거, 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장기계획. 그 다음에 국토종합계획보다 하위계획이며 기본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니까, 우리 시험 범위 바깥이니까 그냥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죠. 국가계획보다는 하위계획이고 기본계획보다는 상위계획. 그 다음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요거는 그냥 가로쳐 놓으십시오.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은 재검토 5년마다 했었습니다. 저번주에 기본계획은 재검토를 5년마다 했는데 관리계획도 재검토를 5년마다 할 겁니다. 좀 이따 보면.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는 없지만은 행정청 내부에는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안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정답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 시비가.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건데 일단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는 요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니까 요게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안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효력이 없죠, 우리 국민한테. 그러니까 실효라는 거는 효력이 상실되는 건데, 효력이 발생한 적도 없는데 효력이 상실될 효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3년 내에 지정하고 나면 지정의 효력은 일반 국민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데 이걸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했다라고 해서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뭐 실효된다,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실효된다 이런 말도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효력이 발생한 적 자체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상실을 시키는데 없는데 상실될 것도 없죠. 이렇게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해야죠. 지정권자가.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듭니까?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지정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관할이 같을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이 지정하는 사람이 3년 안에 수립은 누가 합니까?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죠. 이 지정권자가 직접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국장이. 그 다음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싸우죠. 조정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계획 만들었을 때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이렇게. 요 정도만. 뭐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어려우면 놔두십시오. 근데 대신에 요거만. 지정하는 사람이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라는 거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계획 만드는 거,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관리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